자, 여기 접속사. 니네는 지금 접속사에 대한 건 잘 알지, 그지? 접속사.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and나 but이나 or로 되는 것을 우리가 등위 똑같이 이제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속은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장 역할하는 문장이 얘가 주절이 되겠지. 항상 우리 주절하고 종속절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주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주절에 속해 있는 게 뭐다?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절, 종속절 얘기하면서 분사구문도 전원하고 이런 것도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쪽은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부하절.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자, 맨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명사, 군이 아니면 뭐 형용사, 절이니 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럼 구와 절의 차이는 뭘까요? 자, 준원. 문장과 자, 가장 쉬운 포인트. 구는 문장에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절은 항상 동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은 항상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얘들은 쓰세요. 야, 그걸 왜 꺼내? 야, 교재는 그걸 요약. 요약. 거기 찾으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요약은 니네한테 이제 필요한 거 확인을 하는 건데 아직 형식이라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아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을 좀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는 동사 포인트야. 동사 포인트 항상. 자, 그래서 자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만들어진 말. 그리고 동사가 없고요. 절은 동사가 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Do you like playing computer games? 자, 그럼 you가 주어고 like가 동사겠죠. 물론 이제 그 앞에 do는 이제 의문문 만드는 거고요. Playing computer games. 그럼 얘가 뭐가 돼? 목적어 자리예요. 얘가 목적어 자리. 명사 구조. 얘가 동사가 없잖아. 그치? 동명사로 돼 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복습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치? 명사 구고요. 얘는 접속사 있으니까는 종속절이고 주어 동사니까 얘는 주절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구는 자 동사가 없고요. 명사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동사가 없어. An interesting story.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teresting story가 목적어 자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얘는 형용사는 그냥 꾸며주고 이렇게 많은 거죠. 얘는. 자, next. 자, 형용사 구는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우리 앞 시간에 그 품사의 역할을 잠깐 얘기했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 하겠어요? 명사를 수식하겠지. 그쵸? I have brought in. to 부정사니까는 자 to라는 단어와 it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돼 있잖아. 그치? to 부정사 구가 되겠죠? 자, 꾸며주는 거. 그쵸? 여기가 너 책을 봐야지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자, 집중. 자, 그 다음 자 부사구는요. 자,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든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포인트는 항상 동사하고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얘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저도 얘기했지만 양재호 같은 경우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자, the dog sniffs on the desk. 자, 여기서는 이렇게 뭐 꾸민다를 떠나가지고 괄호를 쳐버려요. 자, 전치사 구도 일종의 부사구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오케이? 그럼 걔가 자 어디서? 데스크 아래서. 자, 요 정도 포인트를 하나를 체크하면 될 거고요. 자, 넥스트. 자, 절은 자 지난번에 자 명사 절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종속절하고 등위절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우리가 종속절은 종속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니네가 뭐 별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whales live in the water but they are not fish. 요렇게 되면은 이 둘이 같은 대등한 거야. 종속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절과 주절이다 요렇게 보면 돼. 얘는. 자,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그것들은 물고기가 아니다. 요 케이스. 그래서 but and or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등이 구조가 되고요.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뭐다? 다 종속절이 됩니다. 자, 그럼 명사절, 형용사절, 자, 부사절이라고 해놨잖아. 그치? 근데 이 부사절은 그냥 종속절 자체를 우리가 거의 부사절을 많이 봅니다. 얘는. 물론 거기에 명사절이 들어오긴 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I think that he is smart 했을 때 자, 한 가지는 우리 해석할 때 뭐뭐라고 그런 목적어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영어는 동사 특성이야. 자, 봐봐.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I think, 내가 생각해.
무엇을 생각해줘. 그쵸? 그래서 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나는 네가 스마트하다는 것을 생각해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근데 여기서 think는 뭐냐면 이거야. 아, 내가 이것을 생각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말로 전달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뭐라고라고 해석을 할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think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뭐다? 목적절이 된다. 명사절. 자, 그 다음 he likes a girl. 자, 우리 형용사절 그러면은 일단 관계사절로 생각하면 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오케이? 자, 그 다음 I'll buy this cat because 얘 접속사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종속 접속사 들어가 있고 얘 뭐가 돼 그럼? 종속절. 일단 부사절.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역할. 자, 주어 자리는 일반적으로 뭐야?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들어오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명사절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자세 바로 하고. 자, 첫 번째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얘가 있어요. 명사절. 두 번째는 대절로 가는 게 있죠. 자, 봅시다. 뭐 여기도 이제 내려가면 나오겠지만은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이 is right. 자,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what he said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인데요. 얘를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도 얘기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 됩니다. 자, 끄덕끄덕 써야 돼요. 이거 쓰면서 쫓아와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대절로 되는 문장들이 있죠. 대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얘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봅시다. That he loved her. 자,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은 a rumor. 자, 소문이다. 오케이? 아, 얘 was라고 씁시다. 시제 맞춰서 그냥.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주어 자리죠. 얘가 주어 자리. 대세,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절. 됐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명사절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일단 이 두 개가 한 90%야. 나머지 10%는 다른 그 명사절 이끄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니네 해석하다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보는 거는 얘네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뭐야? 지금 명사절이니까 주어 자리도 오지만 목적어 보호 자리도 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파악을 하면은, 자, 봅시다.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닌 3학년이라서 요거 확인하는 거. 여기 주어 자리에다. 자, 여기서 요것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what he said,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that you liked him, 얘가 또 주어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냐, 동사 자리냐. 이건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체크해야 될 게. 자, 그 다음 얘들은 뭐야? 얘는 투 부정사 구문이고 얘는 동명사 구문인 거고요. 자, 동사는 자,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자, 일단 얘는 이거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 동사 특성은 뭐죠? 자, 첫 번째는 자, 목적어를 갖고 온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그쵸? 두 번째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에서 뭐야? 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제가 있어요. 12시제. 수동태까지 하면 형태는 20개.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사 특성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봐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뭐야? 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그쵸?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이거. 그리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시제. 얘는 기억할 게 현재하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이렇게 세 개예요. 그게 니는 90%야.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럼 결국은 동사 특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동사 특성이에요. 형식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이제 동사에 대한 얘기. 자, 얘는 현재형이고요.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특성. 오케이? 이 형식 나중에 나오고요. 자, 로우는 뒤에 목적어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 시제 왔다는 거, 현재 완료 왔다는 거, 요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진행하면서 바로 확인합니다. 자, 목적어,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절 체크했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얘는. 자, 보호는, 자,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하고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로 보충해요. 그래서 명사 보호는, 자, 주어와 일치 또는
목적어와 일치합니다. 이퀄의 개념이고요. 형용사 보호는 주격 보호가 되면 얘는 주어를 설명하고요. 또는 목적어를 설명합니다. 얘들은 자 한번 봅시다. She's a student. 자, 얘 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A student 했으니까 얘는 she equal a student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명사가 오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오면은 자 여기 cut은 형용사죠. 자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my dog의 상태를 설명한 거죠. 얘는 자 요건 이 형식 가서 또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얘도 나머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문장의 형식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잠깐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 수식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수식보다는 그냥 그 형용사 수식하는 수식이라고 한 거고요. 부사로. 얘는 전치사 구하고 부사 구라서 얘는 뺍니다. 얘는 형식에서. 자 그럼 일단 자 봅시다. 아니 저기 선생님 계시니까.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식을 왜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얘기할 때도 형식에 맞아 들어가면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형식에서 이 형식이 깨져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럼 일단 자 지난번에 자 동사 특성 잠깐 얘기했었나요? 요거 말고 얘기 안 했구나. 자 여기 문장의 형식 들어가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자 동사는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요. 자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하니까는 이게 좀 헷갈려. 자 무슨 얘기냐? 자동사는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어가 없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놈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동사는 목적어랑 이런 거 없이 문장이 성립된다야. 문장이. 근데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구분은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 없이 문장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자 목적어 기준으로 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수동태가 가능해.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 왜? 목적어를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갖고 오잖아.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안 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야. 요소 하나씩 생각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니네가 이게 랩핑이 돼 지도를 만드는 거야. 머리에서. 자 그래서 목적어 없이 쓰이는 놈을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이라 그래요.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놈이 3, 4, 5형식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쌤이 얘기했잖아. 완전한 문장 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가 없어도 1형식 주어, 동사로 자동사가 되는 것도 역시 완전한 문장.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은 그게 뭐야? 우리가 그거 따질 때 형식의 기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형식 가봅시다. 자, 문장의 형식을 얘기할 때 여기 하나 제외를 하나 얘기합시다. 전치사 구와 부사 구는 형식에서 제외시켜요. 이거는 해석할 때도 유용해. 이거는 나중에 니네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얘 가지고서 또 답 찾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수능에서는. 자, 봅시다. 자, 주어 동사는 얘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돼.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봅시다. The girl shouted. 자, 그 소녀가 소리를 질렀어. 소녀가 소리를 질렀어. 그쵸? 자, for help. 얘 전치사 붙었잖아. 그치? 괄호 쳐버린 거야. 날려버려. 그쵸? 형식에서 날리는 거야. 해석할 때는 뭐야? 소녀가 직역을 하면 도움을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조금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자세를 바라라고. 자세를. 잔다고 그러면은. 자, 그 다음 a kite flies. 자, 쌤이 아까 자동사 타동사 얘기할 때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한번 해줄게. 우리가 자동사 따로 외우고 타동사 따로 외우고 이게 많지가 않아. 몇 개밖에 안 돼요. 왜? 영어에 70에서 80,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야.
어떤 때는 거의 90%인데 그 정도로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은 동사야. 근데 아까 얘기처럼 뭐야? 목적어 있다 없다만 따지고 자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석을 할 때. 자, 그럼 봐봐. A kite flies. 얘는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일형식 문장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he flies a kite. 얘는 자, 그가 연을 날린다라는 삼형식이 돼요. 타동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자타 동사를 굳이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자동사로만 쓰는 게 몇 개 있어. 그럼 그것만 외우면 돼. 몇 개.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은 알아요. 그거는. 그럼 결론은 이거를 왜 체크를 하느냐. 해석을 할 때 자, 동사들이 이렇게도 쓰인다. 오케이? 대신 뭘 보고 확인한다? 목적어를 보고서 어떤 의미냐를 확인한다. 자타동사 구분해라 이런 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자타동사 구분해 이런 거 없어. 알겠죠? 근데 하는 이유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야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도 찾아가겠지만 또 한 가지는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 이게 그렇다 자타동사 구분은 아니겠지만 알겠죠? 즉 문맥적인 해석을 해 나갈 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대단히 도움이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Birds sing. 자, 새가 지저귀어요. In the morning. 자, 전치사 구잖아. 그치? 바로 쳐버려 그냥. 그럼 뭐 아침에. 그 다음 The sun rises. 자, 태양이 떠요. 올라와 rise니까 어디에서? 동쪽에서 괄호 쳐서 날립니다. 오케이? 얼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괄호하는 연습을 하는데 쌤은 이걸 끊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괄호를 치라 그래. 왜? 내가 확인해야 되지. 그치? 끊으면 대충 퉁치고 뒤를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끊고 나면 뒤에 접속사 들어오면 헷갈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짧게 끝나는지 길게 끝나는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해석할 때 헷갈린 케이스가 있어. 직독직해 한다고 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직독직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직독직해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니네 지금 모의고사 이제 좀 체크하면서 가봐서 알겠지만은 긴 문장에서 만나면 이게 힘을 못 써요. 아예. 우리말로만 그냥 단어가 나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자세. 자, 갑시다. 자, 여기도 My little brother cried. 자, 내 남동생이 자, 뭐 울었다. loudly. 자, 크게, 큰 소리로. 포인트는 뭐야? 울었다죠. 그쵸? 자, 그 다음 The train arrived. 자, 기차가 자, 정각에 도착했다. 자, 여기 제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도착하라고 하는 시간에 도착했다. 예를 들어서 9시 45분에 기차가 도착하기로 돼 있어. 근데 9시 45분에 도착을 한 거야, 기차가. 그럴 때 on time이에요. 시간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9시 45분이 네가 43분에 도착했지? 그럼 이제 표현이 in time으로 들어가.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이거 이제 우리 한글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영어에서 on time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는 뜻이에요. in time은 그 시간 안쪽에 얼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next. My grandparents live in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을 드러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서 그냥. 자, 여기도 near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은 자, 주어 동사만 남아요. 그럼 포인트가 뭐가 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포인트지. 그치? 근데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형식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고요. 자, 그리고 대어하고 히어. 니네 이제 문장에서 독해를 할 때 보면은 대어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자, 대어나 히어로 시작하는 문장. 자, 미리 쓰면은 대어, here 그리고 전치사구. 시작되는 문장은 문장이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와서 도치가 되고 자, 얘들은 간혹 이렇게 수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 얘를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 동사 주어고요.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 책이 있다. 어디에? 장소에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한 가지. 얘는 자, 얘하고 똑같은 거. There is a book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book 도치가 된다 그랬으니까 a book is on the table. 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A book on the table is. 자, 얘도 같은 문장이고요. 이제 on the table 아까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은 자, 도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가 쉼표를 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정치가 돼. 얘는. 그래서 쉼표가 있으면은 자, 주어 동사로 옵니다. 이렇게. 쉼표가 없으면은 동사주어로 도치가 되고요. 자, 근데 뭐 얘는 지금 얘들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문장도 많이 나오진 않아. 얘들도 보통 이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근데 이걸 해놓은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자, 문장이 이것도 역시 일치는 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얘 주어 동사죠. 전치사 온 거고. 그리고 전치사 이렇게 빼버리면 주어 동사죠. 그쵸? 그리고 얘도 전치사 빼버리면 도치가 된 거죠. 그냥 전치사 오면 도치된다 했으니까 얘 빼고 주어 동사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문장이 전환되는 거는 내가 이런 문장을 잘 못 봤는데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장을 잘 못 봤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문장을 봤어야 돼. 그러면은 좀 어색한데 그럼 틀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만큼 문장을 많이 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문장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here도 마찬가지. comes the bus. 그럼 뭐야? 버스가 온다 라는 뜻이죠. 얘도 동사주로 도치되어 있고요. 자, under the chair 괄호를 치면은 자 뭐야? 의자 밑에 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그래서 얘 동사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냥 해석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는 자,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하다라고만 하는데 간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충분하다, 즉 충분히 좋다, 사용한다, 유용하다. 자, 그래서 보면은 any chair will do. 그러면 어떤 의자라도 여기 괜찮다고 했잖아. 그치? 왜 괜찮냐면은 충분히 좋아. 그치? 어떤 의자라도 유용해, 사용할 수 있어. 그럼 막 어떤 의자라도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This old smartphone will do for now. 자, 이 오래된 스마트폰이 for now. 자, 지금이면 will do. 그럼 뭐야? 유용해. 충분히 쓸만해.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포인트는 이거야. 하다 그랬는데 이상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뭐야? 이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민경아. 자, 그리고 pay라고 하는 건 원뜻은 뭐야? 지불하다잖아. 그치? 근데 여기 be profitable. 그럼 뭐야? 이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profit은 이익이고 profitable은 이익이 되는 이라는 뜻이야. 자, 이익이 되는.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동사 이렇게 하는 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저도 얘기했지만은 중학교에서 쭉 해왔던 것들은 문법이 많다 그랬지. 그치? 근데 이제는 독해를 위한 문법인데 그 독해를 위한 게 사실은 표현을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 문법에 확인이 되는 거야. 거꾸로. 자, 봅시다. The job pays $100. 자, 그 일은 $100의 이익이 있다잖아. 그치? 그럼 뭐야? 자, 그 일을 지불하는데 $100를 지불해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내가 $100를 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This part-time job pays quite well. 자, 여기, 아르바이트는 원래 독일어예요. 이게. 아르바이트 영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얘 독일어야.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독일어로 노동, 일,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일을 하다. 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변화형은 아르바이테트로 변화한 걸로 지금 기억해. 한지가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자, 서진아.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페이도 역시 자, 이 파타임 잡은 영어로는 파타임 잡이야. 파타임 잡은 페이 지불하다죠. 그쵸? 꽤 좋은, 꽤 잘 지불한다지.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야? 이 파타임 잡이 보수가 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면 해석하면 선생님 보수가 하면 이건 주어인데요. 자, 영어는 가능하면 우리말에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영어하고 맞추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쌤이 좀 전에 이거를 직역을 먼저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상 표현이 더 좋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matter하고 그리고 count 얘는 둘 다 뭐야? 중요하다는 뜻. 자, 이거 생각하면 되겠지. matter는 it doesn't matter. 자, 그럼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오케이? 문제가 뭔데? 근데 그게 아니라 what's the matter 하면 중요한 게 뭔데라고 해석이 가능해. it doesn't matter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 없어 이 얘기잖아.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문맥상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예를 들면은 자, 서진이 표정 보고서 what's the matter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 일이 좀 있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서진이가 거기서 it doesn't matter 그래 놓고서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하면 조금 짜증은 나겠지. 자, 괜찮아.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doesn't matter. 자, 얘는 표현을 한번 체크해 주는 것도 괜찮아. doesn't matter. 자, 왜냐? 그럼 봐봐. doesn't matter which road I take.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문제가 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와 중요를 딱 떼놓고서 우리말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이미지. 근데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유사의미, 같은 의미로 통한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 doesn't matter what other think of you. 자, 이건 좋은 말이야. 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니?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doesn't matter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조언한다 그래서 I have advice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 count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count on 하면 의지하다는 뜻도 있고 중요하다는데 count 하면 니네는 수를 세다를 먼저 기억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처럼 count가 모의고사랑 이런 데 보면은 중요하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단어로. 그래서 얘도 일단 직역을 먼저 해볼게요. Every vote. 모든 선거는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서 모든 선거래. 모든 투표. vote. 오케이? 투표는 중요해요. 어디에서? 선거에서. 오케이? 그럼 얘도 뭐야 지금? 주어 동사로 끝났단 말이야. 주어 동사로. 오케이? 그러니까 일형식 문장은 아무리 길어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가 길어지잖아. 그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목적어인 걸 갖다 확인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자, 가봅시다. Honest does not seem to count these days. 정직은 자, 요즘에는 these days 그러면 요즘 뭐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도 되고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seem 뭐뭐처럼 여기다, 뭐뭐처럼 보이다. seem은 뒤에 to 부정사나 형용사를 갖고 와요. 얘는. 이건 나중에 가면서 할 거고. 자, 그 다음 요런 표현은 근데 니네한테는 잘 나오진 않아. 지금 여기 tail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나오진 않아요. 니네한테. 근데 좀 더 괜찮게 얘기하려면은 요거 work은 자 work이라는 단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야? 일하다가 있죠. 그쵸? 두 번째가 뭐야? 작용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 작용이 나한테 작용이 되면 어떻게 돼?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The medicine works for me. 그럼 뭐야? 그 약은 나한테 효과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honest will tell in the end. 자, 정직은 마지막에는 말을 할 거야. 그 말을 한다는 게 뭐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다만 하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표현 정도 하나는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자, next. 자, 이제 일형식의 그런 포인트는 뭐야? 자, 주어 동사가 자, 일형식의 포인트는 자,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어떤 문장이 뒤에 이어져도 얘는 일형식이야. 오케이? 자, 왜 쌤이 문장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냐면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긴 문장들도 많이 나와요. 자, 보자. 요건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는 There was a king.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구나. 자, 봅시다. 얘는 굳이 안 써도 돼. 이 문장이 긴 것도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자, 봐봐. There was a king she loved in the city in the childhood.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는 she loved라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there가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동사 주어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한 문장에서 뭐 다음에 하겠지만은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한 개죠. 그럼 동사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장이 두 개라는 거지. 얘는 지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된 놈이에요. 얘가. 그럼 봐봐. 자, 그녀가 어렸을 때 그 도시에서 왕을 사랑했었던, 그쵸? 그녀가 사랑했었던 왕이 있었어.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되게 길지만 얘는 뭐야? 날려버리고 포인트는 뭡니까? 왕이 있었다가 포인트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왕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이 대어로 시작된 문장은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나중에 독해할 때도 포인트인데 얘는 대어 뒤에는요. 항상 비동사가 오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자동사가 오고 그리고 뒤에 단수일 때는 항상 포인트가
어가 와요. 왜냐?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조건 뭐야? 첫 문장이야. 어떤 얘기를 시작하다가, 자, 민경아, 어떤 얘기를 시작하다가 대어가 나오잖아. 그 대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나타난 주어는 처음 등장해. 요걸 기억하면 돼. 독해할 때. 처음부터 대어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다가 예시를 들거나 할 때 또 대어를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럴 때 얘들은 어떤 거? 처음 나오는 거. 알겠죠? 그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문법으로 얘기할 땐 여기에 더를 못 쓰고 대명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예. 그건 이제 문법적인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오는 문장은 항상 뭐다? 시작하는 거구나. 를 알 수는 있어.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